안녕하세요. 김준혁 TV 진행을 맡은 김소라 작가입니다. 오늘 김준혁 TV에 당연히 김준혁 교수님이 오셨죠.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김준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얼굴이 더 좋아지셨네요. 화장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교수님 옆에는 또 새로운 얼굴이 보이시죠? 오늘 초대 손님. 초대 손님 네. 누구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원에서 환경 활동하고 있는 수원 환경운동센터의 활동가 홍은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활동가지만 사무 전체까지 다 책임지고 오. 계시는 사무국장님의 직책도 직함은? 갖고 직함은 계십니다. 사무국장님. 네. 김준혁 TV가 나날이 우리 구독자도 늘어나고 시청률도 늘어나고 있죠. 네. 보셨나요? 네,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국장님은 김준혁 TV 구독, 좋아요 누르셨나요? 전 오늘- 아직 네, 오늘은 특히 또 수원 환경운동센터 사무국장님이 오셨는데 저는 이름만 들어봤지 어떤 일들을 하는 곳인가, 이 센터에서는 수원의 환경을 위해서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한데 잠깐만 얘기해 주시면 안 될까요? 네. 앞서서 수원 환경운동센터가 왜 생겨났는지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좋죠. 예. 얼마든지 좋습니다. 사실 수원에는 이제 90년대에 수원의 환경을 고민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함께 모여서 뭔가를 하는 곳이 없었기 때문에 수원에서 자발적으로 많은 시민들과 단체들이 모여서 1994년도에 만든 단체예요. 그래서 굉장히 오래됐네요. 네, 그래서 지금 우와. 한 27살 정도 된 단체고, 네. 수원에서 유일하게 다른 지자체에는 없고 수원만 있는 수원 환경운동센터입니다. 제가 수원 환경운동센터와 아주 어떤 진한 인연이 인연이 있어요. 있으세요? 네. 제가 사실은 수원 환경운동센터 대표를 4년을 했고요. 작년까지 제가 대표했었죠. 네, 그죠?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대표님 역할 잘하셨나요? 아니야, 잘못했어. 네. 잘못. 또 오늘은 특히 또 환경에 대한 이야기니까 네. 수원, 환경. 도대체 수원과 환경은 어떤 연관성이 있고 특히 뭐 수원의 하천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올 텐데 수원이라는 지명에는 또 물 숫자가 들어가잖아요. 네. 혹시 교수님 수원에서 수원 숫자가 어떤 의미가 있나요? 당연히 있죠. 어. 수원이란 지명 자체가 다 물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예전에 이제 삼국시대 때 그때 이제 이 지역이 신라가 이렇게 차지하고 있을 때는 수성군, 수성군. 예, 그리고 고구려가 차지하고 있을 때는 매홀이라고 불렀거든요. 매홀. 매가 물이에요. 물고을. 예. 아. 그래서 그 물고을이 그대로 이어지게 된 것이고 고려 시대 때는 수주. 수주. 그때는 이제 주자가 들어가는 도시가 있었거든요. 좀 큰 도시를 주자가 들어갔는데 그게 물 숫자, 고을 주자. 그리고 이제 조선 시대 들어오면서 이제 수원 이렇게 바뀌게 된 거죠. 그러니까 물과 특별한 인연이 있는 도시인데 왜 그러면 물과 인연이 있느냐? 두 가지 이유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 이유는 이 수원 지역 전체는 어디를 파도 물이 나오는, 콸콸 나와요. 많이 나오는 지역. 그리고 두 번째가 이 물이 광교산으로부터 내려오는 네네. 이 수원천의 이 물이 나중에 이제 우리 홍 부장님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지만 이게 쭉 나가서 바다로 연결되거든요. 물이 더 큰 물로 연결되는 그런 고을이어서 우리가 이제 수원이다. 물의 근원인 도시다. 이렇게 예전부터 불렸던 곳이었죠. 물의 근원이면 또 생명의 근원이기도 하고 우리가 그렇죠. 인간이 또 물이 없이는 살 수 없고 농사를 지으려면 물이 아주 필수적이고 그렇죠. 그쵸, 뭐 저수지라든지 하천이 또 죽어 나가면 그게 결국은 인간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잖아요. 우리 방송이 철학까지 이야기하죠. 물의 근원, 네,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원에는 여러 이제 하천들이 있는데 혹시 홍은아 국장님 수원에 또 우리 물에 대한 역사를 이야기해 주셨는데 수원의 또 하천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네. 저는 이제 수원의 하천을 얘기하면서 이 우리 몸의 혈관이라고 저희는 얘기를 합니다. 하천은 이꼬르 혈관이다. 수원의 그 지도를 보면
우리 보통 플라타너스라는 그 나뭇잎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인맥이 막 예, 퍼져 이렇게. 있죠. 그리고 그 물줄기를 보면 물론 중심으로 흐르는 하천이 있지만 그 사이에 이제 소하천들이 들어오고 또 그 소하천으로 또 물줄기들이 땅속으로 보이지 않게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서 수원에 있는 곳곳에 생명을 불어 넣어주기 때문에 저는 우리 몸의 혈관에 비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 우리 몸에 혈관이 없으면 사람이 살아나갈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 물은 그 물줄기는 이 수원이 작게는 수원이 크게는 이 넓게 또 지구가 오. 예,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의 중심이 예, 물길이라고 진짜. 생각해요. 얘기 좀 잠깐 해도 될까요? 네. 나 지금 이야기 들으면서 네. 너무 어떤 깜짝 생각이 막 놀란 게, 인사이트가 아니, 그게 오셨어요? 아니라 네. 그 상경표라는 책이 있어요. 산경표. 예, 산경표. 예, 산경표라고 네네. 하는 책이 있는데 이중환의 특리지하고 가장 쌍벽을 이루는 책이 신경준이라는 분이 쓴 산경표인데 네. 이 산경표에 지금 이 얘기가 나와요. 아. 어떤 이야기가 오, 나오냐면은 몰랐어요. 그 이 신경준 선생이 네네. 우리나라 한반도를 사람의 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렇게 써놨어. 사람의 그래서 머리는 백두산, 음. 척추는 백두대간, 대간. 그리고 양팔은 백령도, 울릉도, 양다리는 그 대마도, 제주도. 아. 그리고 이 전체는 이제 사람의 몸이죠. 네네. 그런데 이 안에 흐르는 혈관이 네네. 바로 물, 강, 네네. 하천, 이게 바로 핏줄이다. 네. 오. 이렇게 써놨는데 그랬어요? 그걸 난 읽고 이야기하는 건가. 지금. 죄송해요. 제가 거기까지는 예, 그런데 읽지 그 못했는데. 예전에 대단히 뛰어난 음. 그런 학자가 이 나라를 보면서 네. 물을 사람의 혈관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 홍 국장님 그걸 읽지 않아도 그냥 그걸 느낀 거야. 아, 이게 읽었었으면 어. 좋았을 걸. 앞으로 이제 그렇게 막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네, 어. 잘 기억했다가. 그쵸. 우리 몸에 혈관이 이렇게 더러워지면 뭐 네. 콜레스테롤로 혹은 뭐 음. 혈전으로 이렇게 막히면 네네. 제대로 순환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몸에 질병들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이게 똑같을 것 같아요. 지구도. 예, 마찬가지예요. 어떤 네. 생명의 이렇게 근원인 이 하천들 물줄기가 제대로 흘러가지 못하면 네네. 당연히 뭔가 어떤 생태적인 문제가 생기겠죠.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지금 이 전국적으로도 그렇지만 수원의 하천에서 사실 물이 별로 없어요. 네, 좀 예, 말라 물이 있는 좀 상태가 그리고 있더라고요. 또 천천히 흐르고 어. 그거를 이제 빗대어 사람 몸에 빗대어 생각하면 예, 뭐 피가 물이나 어. 그런 혈관으로 타고 흘러가는 게 부족하거나 좁아진 건가요? 혈관이? 예, 혈관이 뭐 좁아졌다고도 할 수 있고 왜냐하면 저희가 자꾸 개발을 하고 하천을 이용을 하다 보니까 물이 흐르는 데가 점점 막혀 있거나 막혀 있거나. 예, 일단은 뭐 막혀 있으면 사람이 크게 문제가 되죠. 그렇죠. 예, 순환이 그렇게 안 되는 하거나 문제들. 또 물이 이게 천천히 흐르면 우리 혈관이 빨리빨리 돌지 않으면 막 저리죠. 예, 손발 병원 가야 저리고. 되죠. 그리고 예. 뭐 찌꺼기가 또 쌓이면 어. 또 그것도 큰 문제가 되고. 맞아요. 저는 자연을 바라볼 때 물론 이 사람의 눈이긴 하지만 나랑 똑같이 같이 놓고 생각하면 이 자연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돼야 되는지 하천을 대할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예, 그거를 알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수원이 4대 하천이 있다고. 수원 4대 네네. 하천? 그 예. 어떤 거예요? 그래서 4대 하천 이야기를 좀 네네.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아, 사실 수원의 4대 하천이라고 하는데 하천은 더 많아요. 네. 보통 저희 이제 행정용어로 무슨 지방하천, 소하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우리가 주로 눈으로 보는 4개의 중심이 되는 하천이 수원에 있습니다. 가장 이제 동쪽에 있는 원천리천이 있고 원천리천. 이렇게 쭉 옆으로 이렇게 동에서 서로 가다 보면은 그다음에 이제 우리 수원 시민들이 정말 너무나 사랑하는 수원천이 있고요. 수원천. 네, 그리고 조금 더 서쪽으로 오면은 서호천이 있고요. 서호천. 그리고 아마 지금 굉장히 핫하게 예, 떠오르고 있는 수원의 이제 바람길로 예, 사람들이 이제 말씀하시는 황구지천. 아, 황구지천. 네, 봄철에 네. 벚꽃길로 유명한. 아, 예, 맞아요. 수원의 황구지- 8대 명소 벚꽃길이 있는 벚꽃길, 네, 네, 황구지천. 황구지천이 아,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체로 수원의 4대 하천으로 네, 네, 불리나 사람들이 봐요. 불리고 있죠. 예, 많이 어. 이용하시는 그런 하천입니다. 네. 아니, 수원의 4대 하천이 전부 다 걷기 좋은 길, 자전거 타기 좋은 도로인 거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네. 어떻게 교수님도 많이 걸어보셨죠? 뭐 저는 뭐 다 걸어봤죠. 다 걸어보시고. 예, 다 걸어보고 하여튼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대부분 다 안 걸어본 길이 없이 다 걸어봤고 그 사이에 그렇죠. 이제 이렇게 빠져나가는 뭐 서호천이다 그러면 옆에 이제 지천이 뭐 영화천, 영화천. 뭐 이렇게도 나오고 있고
옛날에는 지명이 이제 진목천 이렇게도 불렀었죠. 우리 수원천이라고 부르는 곳은 옛날 지명으로 치면은 버들유자 써서 유천. 예. 유천. 정조가 화성 축성할 때 이런 특별한 이야기를 합니다. 기왕이면은 수원의 천이 유천이니 성곽을 버들잎처럼 쌓아라. 네. 라고 아. 이렇게 이야기해서 수원 화성의 또 다른 이름이 유천성이에요. 화성성에 이렇게 딱 기록되어 있거든요. 유천성. 버들유자, 내천자, 성성자, 유천성. 아니 수원의 하천도 정조의 역사와 이렇게 뗄래야 뗄 수 그렇죠. 없는 관계네요. 예. 그래서 네. 이 수원이라는 도시를 갖다가 유경이라고도 불렀어요. 수원은. 정조 때. 버드나무가 그래서 유경하면 보통 평양을 떠올리잖아요. 네. 근데 정조 때 유경은 수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유자도 버들유자. 버들유자. 버들유자 서울경자 써서 버드나무가 수원을 굉장히 유경이라고 했지. 어. 예. 이런 거 잘 몰라요, 사람들. 네, 잘 정말 네. 사실 수원천에 버드나무가 굉장히 많이 예. 근데 그게 정조 대왕께서 심으신 뭐 나무일까요? 아니 그 이전에도 뭐 버드나무는 네네. 있었겠지만은 버드나무라는 게 원래 제방에 많이 심잖아요. 네. 버드나무 뿌리가 제방을 아주 튼튼하게 하는 네, 건데 맞아요. 무너지지 않게. 네, 제가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버들유의 유는 전에도 한번 우리 방송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세류라고 하는 지명 그게 네네. 단순하게 버드나무가 많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한나라 고조인 유방이 네, 천하를 통일하고 나서 자기를 옹호하는 군대를 머물게 하는 그 군사 도시가 바로 세류였거든요. 세류. 예, 그렇기 아. 때문에 이 수원에 있었던 5,200명의 장용영 군사들이 머물렀던 집단 거주지가 지금의 세류예요. 그래서 아. 세류동에 또 군부대가 있군요. 그런 인연이 또 간 거야, 이게 이게 진짜 역사와 현재는 계속 주고받는 것 같아요. 군대가 머물렀던 도시였는데 거기에 비행장이. 근데 이제는 또 이제 이전해야 되겠죠, 그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아까 하천 이야기를 하면서 요즘에는 네네. 하천이 이제 좀 이렇게 생태적으로 복원도 되고 많이 네네. 살아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최근만 해도 여러 네네.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던 것 네네. 같아요. 혹시 궁금한 게 수원의 하천에서 있는 중요한 생물종이라고 해야 되나? 네네. 그런 것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하천은 그냥 딱 하천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사는 공간 그리고 옆에 연결되어 있는 산 이렇게 같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거기 사는 생물들은 하천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옆으로도 나갔다가 저 멀리 갔다가 다시 오고 또 하늘에도 올라갔다가 이렇게 물속에서도 왔다 갔다 거기에만 해서 사는 게 네, 아니죠. 그래서 하천의 어떤 생물들을 얘기할 때는 이렇게 그 하나의 공간으로 보고 그러니까 물로만 보지 않고 하나의 그 영역으로 보고 저희가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지금 수원이라고 해서 그 수원 청개구리 캐릭터 네, 수원 청개구리. 그래서 그 수원 청개구리가 이제 수원에서 다른 곳도 있지만 수원에서 처음 발견돼서 수원 청개구리라고 아예 학명이 수원 그래서 청개구리더라고요. 가끔 수원 띄고 청개구리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 이게 고유명사거든요. 고유명사로 수원 청개구리를 붙였어야 네, 된다. 근데 그 수원 청개구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수원은 이제 파기만 하면 물이 나오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수원 청개구리 개구리류는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물이 풍부해야지. 예, 왜냐하면 또 알도 물에서 낳고 물에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천을 중심으로 한 습지 그러니까 지금 논도 저희가 습지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 습지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데 그 하천을 중심으로 한 서쪽 농경지에 걔네들이 살고 있어요. 그럼 걔네 청개구리가 네. 다른 청개구리랑 다른 특별한 점이 있나요? 이유가 네. 있죠. 아, 꼭 수원 청개구리라고 해주세요. 수원 청개구리. 수원 청개구리가 일반적인 다른 청개구리와 다른 점. 점이요? 다른 점은 가장 크게 이제 시민들이 알 수 있는 가장 큰 다른 점은 울음소리가 달라요. 울음소리? 네네. 우리는 잘 모르는데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차이가 나요. 네, 어떻게 국장님이 이게 들어보셨나요? 네, 저는 이제 찾아도 봤고 들어도 보고 실제로 봤기 때문에 예. 확연히 그 차이가 그리고 느껴지시나요? 실제로 우리 홍락 부장님이 네. 수원 청개구리를 갖다 보존시키고 또 이렇게 또 생태적으로도 안정되게 하는 제일 큰 역할을 지금 하고 큰 계세요. 역할을 하고 계셨구나. 아닙니다. 네. 저보다는 그 실제 수원 청개구리는 논에서 살거든요. 이런 하천이 아니라 예, 하천 인근 논. 인근 논.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게 물길로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농경지가 있는 게. 그래서 저보다는
사실 그런 생물을 보호하고 보존하는 그리고 같이 살게 도와주는 건 농부님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 네네. 근데 우리가 농경지가 많이 파괴되고 네, 그래서- 계속 개발되고 아파트 짓고 네, 그래서 우리 안타까워요. 재작년에 우리 네네. 땡볕에 가서 다 김매기하고 막 그랬잖아요. 네, 그때 맞습니다. 청개구리 살리려고. 살리려고. 네네. 지금 그때 얼마나 고생했는데. 아. 네, 사실 이 수원 청개구리 살 수 있는 논이 수원에 별로 남아 있지 않아서 그 중에 이제 일부 논을 저희가 친환경 농법으로 농법으로 네, 경작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네. 네, 아직 수원에 살고 있습니다. 가끔 진짜 수원 청개구리가 수원에 사냐고 막 의심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의심하지 마세요. 살고 있습니다. 아. 비행장 뒤에 네네. 평리 들판에 있는 논에 네네. 지금 수원 청개구리가 잘 살고 있습니다. 멸종된 건 아닌 아이, 거죠. 전혀. 지금 멸종 위기종이에요. 위기종. 근데 지금 우리가 막 보호하고 그 서식지를 보존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 곁에서 금세 사라질 예, 수 그래서 있는. 굉장히 시급하게 보호를 받아야 될 오. 그런 생물 종 중에 하나이고요. 수원 청개구리는 뭐 먹고 사나요? 수원 청개구리는 사실 논을 떠나지 않아요. 논을 예, 지키는 아이구나. 청개구리는 영어로 트리 프라그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막 이렇게 나무를 타고 올라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우리 집안에서 발견되기도 하고 옛날에 집으로도 들어오고 맞아요. 봤던 어. 것 같아요. 얘가 왜 산에서도 막 울기도 하고 어. 그렇거든요. 근데 수원 청개구리는 논을 떠나지 않아요. 논을 떠나지 예, 않는 먹는 것도 청개구리. 논 안에서 먹고 그리고 잠도 논둑이나 뭐 바닥 파고 들어가서 이렇게 음. 자고 그래서 논에 있는 어떤 곤충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주로 먹고 살기 때문에 사실 논이 우리 먹거리로서도 중요하지만 이 생물의 서식 공간으로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니 그래서 네네. 수원의 마스코트가 네, 수원. 수원이잖아요. 네네. 수원 청개구리를 캐릭터화한 수원이라는 맞습니다. 이제 네네. 캐릭터인데 제가 그 네, 할 말이 얘기하면 할 있으신가 말이 있지. 너무 그 많은 수원 청개구리 수원이 만들 때 이름을 네. 제가 지었거든요. 수원이를 수원이. 예, 그때 아. 우리 심의위원회 구성이 됐는데 여러 이름들이 나왔는데 제가 음. 수원이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좀 제가 촌스러웠어요. 촌스러웠어. 사실은. 그런데 어쨌든 네. 그 의견을 많은 분들이 공감해 줘가지고 어. 수원이라는 이름을 만들게 되었답니다. 그래도 어쨌거나 네, 우리가 네. 수원이 하면은 청개구리를 기억할 수밖에 없네요. 수원 청개구리. 네. 수원 네, 그래서 제가 자꾸 수원 청개구리 까먹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요즘에 행궁동이 엄청 핫하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행궁동에서 이제 밥을 먹는데 젊은 20대 애들이 수원이 캐릭터 인형을 막 사는 거예요. 그 선물 가게에서. 그래서 제가 속으로 저걸 왜 사는 거야? 막 이게 사실은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걔네들이 수원 애들이 아닌 거야. 그런데 행궁동 핫플레이스인 행궁동에 왔는데 야 수원에 왔으니까 수원 캐릭터 하나씩 사야지 하면서 수원이를 사갖고 네네. 그거 이렇게 들고 막 사진도 찍고 막 뭐 이렇게 그거 가지고 막 뭔가 이렇게 사진을 찍는 모습을 봤거든요. 네네. 진짜 교수님 흐뭇하실 것 같아요. 그런 젊은 친구들의 난 아직 모습을 못 보면. 봤어요. 못 보셨죠? 진짜 되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네네. 생각보다 제가 그 기념품 가게 또 소품이나 인형을 파는 샵들이 요즘에 많아졌잖아요. 개인 샵들이 네네. 행궁동에 가면 제가 슬쩍 물어봤는데 생각보다 팔려요 이러시는 거예요. 많이 팔려요. 저는 네. 문화재단 네네. 앞 기념품 가게에서만 팔거나 아니면 그냥 약간 그냥 뭐 그냥 나눠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다. 생각보다 꽤 팔린다라는 네네. 이제 뒷이야기를 아주 해주셨습니다. 흐뭇한 이야기. 네. 자, 그럼 또 다른 더불어서- 질문을 한번 그럼 네. 더불어서. 네, 더불어서 하나 더 네. 말씀드리자면 사실 저희가 이제 황구지천에서 아마 신문 기사로 많이 났을 텐데 수달이 발견됐었다고. 오! 네네. 수달. 지금 수원에 수원 청개구리가 살고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처럼 수원에 수달이 살고 있는지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굉장히. 근데 저희가 이제 2017년도에 저희가 이제 뭐 하천 모니터링 한 지는 올해 굉장히 10년도 넘게 모니터링을 조사를 했는데 왜 갑자기 그걸 보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돌 위에 똥이 있었어요. 근데 보통 똥을 보면 뭐 너구리가 누구 같겠지, 뭐 족제비가 녹겠지 하고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는데 그날은 그걸 유심히 보게 되더라고요, 똥을.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똥 안에 막 생선 뼈다귀, 비늘 막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또 파보셨나요? 아니 그냥 보여요. 보이셨어요? 예, 그 똥 자체가 그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건 다른 애다. 예. 조사해봐야겠다. 예. 근데 이렇게 하천에서 똥을 이렇게 놓는 애는 수달밖에 없다.
예, 그거는 알고 있었지만 수원의 수달이 막 순간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있을 수도 있었는데 있겠다. 우리가 몰랐나? 아니면 하도 다른 데가 살기 힘드니까 수원으로 왔나? 예,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는 이제 황구천 전 구간을 조사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전 구간에 똥하고 발자국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얘네가 야행성이라서 저희가 낮에는 못 봐요, 사실. 모니터링 네, 밤에만 하는 다녀요. 도중에는. 그래서 밤에 우리가 이제 다닐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카메라를 설치를 해보자. 곳곳에 해서 설치를 했는데 수달이 딱 찍힌 거예요. 우와, 그래서 그럼 여기 정말 사는 게 맞나? 또 그게 더 궁금해져가지고 이제 카메라를 계속 점검을 했는데 거기에 드디어 새끼랑 나타난 수달 거예요. 가족이. 네네. 처음에는 이제 암수가 함께 다니더니 나중에는 새끼를 딱 데리고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야, 진짜 여기 뿌듯하다. 살고 있구나. 생명체가 살고 네네. 있구나. 그래서 그러면 이 수달이 뭐 원래 살았건 아니면 다른 데가 살기 힘들어서 여기에 왔건 여기가 일단 살기 좋아서 살기 좋은 환경이 된 있는 거잖아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보면은 수달한테 가장 중요한 게 먹이거든요. 근데 수달은 이제 똥에서도 볼 수 있듯이 물고기를 많이 먹어요. 주로 먹이원이 물고기인데 황구천에 물고기가 많아요. 네. 잡아먹을 게 이제 많다라는 네네. 뜻이네요. 근데 요즘 안타까운 건 이제 수원의 하천이 낚시 금지 구역이거든요. 네. 근데 야간에 낚시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요? 난 못 봤는데. 밤에는 하천을 안 다니잖아요. 그렇지. 네. 어디서 해? 야금야금 몰래 내가 참 황구지천 상류에서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 상류가 아니라 그 곳곳에서 하고 있어요. 풀숲에 숨어서? 아니 뭐 숨지도 않아요. 일단은 수원 전체 하천에 물이 깨끗해지다 보니까 네네. 물고기들도 많아지고 싱싱하고 네네. 또 깨끗하니까 뭐 매운탕 끓여 먹기가 좋아서 그러신가. 아니 뭐 물론 그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이유는 이제 그분들을 만나서 사실 낮에 만나서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만나서 얘기해봤는데 심심해서 나오셨다. 심심해서. 네, 맞아. 낚시가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좋으니까. 심심해서 나오셨다는데 이제 그게 거기 살고 있는 생물들한테는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어서 이제 안내를 드리죠. 여기서 하시면 안 된다고 안내를 드리는데 밤에는 사실 저희가 무서워서 못 그렇죠. 갑니다. 그럴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안 보이던 생물종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수달이 뭐 새끼도 낳고 이러면서 살기 좋은 곳으로 변하고 있다라는 거는 결국 인간에게도 이로운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에 멸종 위기종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생명체들이 뭔가 사라지고 있다는 거는 나중에 결국 우리도 영향을 받고 살기 힘들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생명체들이 살고 있다라는 걸 딱 알았을 때 그것을 보호하기 위한 서식처 보존을 하면 그 영향이 또 우리에게 와요. 결국은. 예, 그렇죠. 물이 먹이원이 많아지고 물이 살 수 있는 좋은 곳이 되고 뭐 녹조 많이 끄면 그 녹조가 그 물고기들의 영향을 미쳐가지고 물고기들이 살 수가 없기도 그쵸, 하거든요. 기형되고. 네, 그러니까 그렇기도 하고 또 이렇게 그러면서 하천에 이 생물들이 은폐할 수 있는 풀이나 나무들이 있으면 또 저희가 지금 기후 위기, 탄소 중립 얘기하면서 자연을 기반으로 하는 해법들이 되게 중요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하천도 이 기후 위기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서식처 그리고 우리 결국 그것은 사람에게 이로운 공간이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